조선왕조실록만 1893권에 이릅니다. 동의보감도 25편을 채웠고요. 여기에 음식띠미방, 규합종서, 이문경제지, 증보살림경제까지 다 더해보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먹고 짓고 다스린 이야기가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 방대한 기록에서 능이버섯이 나오는 횟수를 세어봤습니다. 0입니다. 한 번도 없어요. 왕실 문서에도 없고 의학서에도 없고 부엌살림을 적어둔 요리책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산에서 능이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친다고요. 같은 시기에 송이는 대접이 아주 달랐습니다. 동의보감이 이렇게 적어뒀어요. 맛이 매우 향미하고 나무에서 나는 버섯 가운데 으뜸이라고요. 송이는 이름값을 문서로 남겼는데 능이는 500년을 통째로 비워뒀습니다. 오늘은 이 빈칸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아무도 안 먹었는지, 이름은 어디서 왔는지, 어느 산에 가야 만나는지, 그리고 왜 늘 고기 옆에 놓이는지까지요. 다 보고 나시면 올가을 산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조선 사람들이 능이를 지나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독버섯인 줄 알았거든요. 생김새를 보시면 바로 납득이 갑니다. 갓 표면이 거칠게 뒤집혀 일어나 있고 뒤집어 보면 바늘 같은 돌기가 촘촘하게 돋았어요. 냄비에 넣고 익히면 시커멓게 변합니다. 산나물 캐러 갔다가 이걸 처음 마주친 사람이 선뜻 입에 넣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저라도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능이는 아주 오래 기록 바깥에 있었습니다.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손을 안 댔기 때문이에요. 준호 씨 말대로 손을 안 댔으니 이름도 늦게 붙었어요. 19세기 중엽에야 능이가 처음 문서에 걸려요. 이규경이라는 학자가 오주연문장 전상고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 이렇게 적혔습니다. 본래 이름은 웅이인데 방언으로 능이라 부른다. 여기 쓰인 웅자가 곰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곰버섯이 돼요. 곰이 다니는 깊은 산에서 난다는 뜻으로도 읽히고 갓에 돋은 돌기가 짐승 털처럼 보여서라는 풀이도 있어요. 한자 능에도 곰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 웅이와 능이가 한동안 같이 쓰이다가 능이 쪽으로 굳었습니다. 이름 하나 정하는데 수백 년을 썼습니다. 정식 이름은 훨씬 더 나중에 붙습니다. 1978년 한국균학회가 우리말 버섯 이름을 통일하면서 능이한테 이름을 줍니다. 향버섯이라 지었어요. 학자들도 이 버섯에서 향부터 알아봤습니다. 기록이 비었다고 값까지 없던 게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향이 대체 어떻길래 이름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여기서부터 능이라는 버섯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말린 능이를 물에 담가보면 5분 안에 부엌 공기가 바뀝니다. 향이 위로 치솟지 않고 아래로 묵직하게 깔려요. 마른 낙엽하고 고기 육수를 섞어 놓은 냄새가 납니다. 처음 맡으면 버섯 냄새가 맞나 한번 갸웃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린 것보다 생 것이 향이 낫지 않냐고요. 능이는 반대로 갑니다. 말리면 향이 더 세져요. 수분이 빠지면서 향성분이 농축됩니다. 산에서 캐온 사람들이 굳이 처마 밑에 널어 말리는 데는 그런 이유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 돈을 아무리 들고 가도 밭에서 사올 수가 없습니다. 심어서 기르는 게 안 되거든요. 능이는 참나무 뿌리를 붙잡고 삽니다. 균근이라고 부르는데요. 버섯의 실뿌리가 나무 뿌리를 감싸고 서로 양분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능이가 땅속에서 물과 무기양분을 끌어다 나무한테 넘기고 나무는 그 대가로 광합성에서 만든 당분을 능이한테 돌려줘요. 둘이 계약을 맺고 사는 겁니다. 참나무가 없으면 능이도 없어요. 숲을 통째로 옮기지 않는 한 재배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배가 안 된다고 하면 아쉽게 들리시죠?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능이는 심어서 얻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찾아가야 하는 버섯이라면 어디로 가야 만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능이는 아무 산에나 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참나무나 물참나무가 서 있는 화렵수림이어야 하고 볕이 쨍하게 되는 저리보다 반쯤 그늘진 것을 좋아합니다. 땅에 습기가 있으면서 바람은 통해야 하고요. 이 까다로운 조건을 전북 진안이 한꺼번에 갖췄습니다. 진안은 고원이에요. 산이 겹겹이 둘러싼 안쪽에 마을이 앉아있고 침엽수림과 화렵수림이 나란히 자랍니다. 여기서 나는 능이는 육질이 두껍고 향이 오래 남는다고도 합니다. 가을이 오면 주천면, 안천면, 정천면, 상전면 사람들이 새벽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능이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진안으로 들어와요. 여기 사람들은 산을 이렇게 읽습니다. 달력을 넘겨보는 게 아니에요. 나뭇잎을 봅니다.
잎이 누렇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에 능이가 올라옵니다. 여름이 길고 더우면 그만큼 늦어져요. 산에서 평생을 보낸 분들은 9월 초에 이런 말을 꺼내요. 잎 색이 아직 이르다고요. 달력이 아니라 나뭇잎이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더위가 길었던 해에는 채취량이 확 줄어듭니다. 강원도 한 지역에서는 한 해 25,000kg 나오던 능이가 이듬해 7,000kg으로 줄었어요. 산이 그 해 여름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나리씨 말대로 새벽산을 오르는 동네인데요. 능이철에 진안에 가시면 산반 보고 오시기엔 아까운 게 있습니다. 진안하면 마이산이거든요. 봉우리 2개가 나란히 솟아있는데 생김새가 마래기를 꼭 닮아서 그렇게 불립니다. 암마이봉이 686m, 순마이봉이 679.9m예요. 나라에서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아래로 탑사가 앉았어요. 사람이 맨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돌탑이 80여 개 서 있어요. 시멘트를 바른 것도 철심을 박은 것도 아닌데 1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안 무너졌다고 합니다. 남쪽 입구에서 출발하시면 타병제지나 탑사, 진안 역사박물관까지 걸어서 이어집니다. 더 걷고 싶으시면 운이람 반이람 데크길로 이어지고요. 여기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마이산 단풍이 드는 때하고 능이가 올라오는 때가 겹쳐요. 산에서 능이를 만나고 내려와 단풍까지 보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온 능이를 집에서 끓이면 이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남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버섯을 실험실로 가져간 지점이 정확히 거기였어요. 능이의 향이 아니라 능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를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항산화부터 보겠습니다. 활성산소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몸이 에너지를 쓰고 나면 남는 찌꺼기 같은 겁니다. 이게 쌓이면 세포가 조금씩 상해요. 항산화는 그 찌꺼기를 붙잡아두는 작용을 말합니다. 능이를 물로 우려낸 추출물이 이 능력을 76.94% 보였어요. 알코올로 뽑아낸 쪽은 73.6%였습니다. 시험관에서 나온 숫자예요. 사람 몸에 그대로 옮겨붙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이 버섯 안에 그런 성분이 실제로 들어있다는 건 확인된 거예요. 혈압 쪽으로도 실험이 돌아갔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쪽으로 작동하는 효소가 몸에서 하나 움직이는데 능이 물 추출물이 그 효소의 활동을 74.3%까지 붙잡아뒀어요. 요산을 만드는 효소에 대해서는 59.6%가 나왔습니다. 요산은 많이 쌓이면 관절을 시큰거리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선 500년이 통째로 지나쳤던 버섯이잖아요. 이 대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능이한테는 실험실 밖에서 훨씬 오래 검증된 쓰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자리가 부엌이에요. 능이백숙이라는 음식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닭을 통째로 넣고 능이를 함께 끓이는 요리인데요. 왜 하필 고기랑 붓느냐? 능이 안에 단백질을 잘게 끊어주는 성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덩어리진 고기를 풀어놓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는 고기 먹고 속이 얹혔을 때 말린 등이를 달여서 마셨습니다. 약이 귀하던 시절에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순서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말린 등이는 미지근한 물에 20분 불리세요. 그 불린 물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향이 거기 다 빠져나옵니다. 체에 한번 걸러서 육수로 같이 부어주세요. 닭은 먼저 40분 끓이시고 능이는 마지막 15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오래 끓이면 그 좋은 향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능이는 익혀 먹는 버섯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어지러울 수 있어요. 불을 만나면 그 성분은 사라지고 향은 제대로 올라옵니다. 생것이 더 싱싱하고 좋을 것 같으시죠? 이건 반대예요. 능이는 끓여야 제 얼굴이 나옵니다. 저도 이 순서를 알기 전까지는 향을 절반쯤 버리고 있었어요. 처음에 세어봤던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0이었어요. 조선 500년이 능이를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500년 동안에도 능이는 매년 가을이면 참나무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람이 안 적었을 뿐이지 버섯은 계속 거기 서 있었던 겁니다. 기록이 비어있다는 건 그때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을 얻은 게 19세기, 정식 이름을 받은 게 1978년이에요. 사람이 알아보는데 그만큼이 걸렸습니다. 올가을에 진안이든 어느 산자락이든 능이를 만나시면 이 버섯이 얼마나 오래 이름 없이 서 있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